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세 기업 모두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강력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동길입니다. 앞부분은 좀 퀄리티 있게 한번 해보려고 꾸며봤는데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자, 일단은 지금 이제 오늘 내일만 받긴 할 건데, 일단은 지금 이제 이렇게 가입을 누르면 일단 멤버십 하나만 해놨어요. 그래서 9,900원, 만원이 솔직히 거의 공짜나 다름없긴 한데, 그냥 그런 의미를 둔 거예요. 만원을 1,000만원처럼 생각해서 좀 더 공부의 열정을 키워보자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의 의미가 문제가 아니라 그 하려는 열정을 좀 더 키우자는 거니까, 하실 분들은 하시고 안 하셔도 되고요. 좀 더 그래서 우등생들은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과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좀 더 많은 자료와 공부를 제가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같이 소통하면서 좀 더 성장할 수 있게요. 상승장이라서 어떻게 보면 쉽게 벌 수 있는 장이긴 한데요. 이런 상승장에서 잘 준비를 해놔야, 대비를 해놔야 하락장이 오고 조정장이 왔을 때 또 다른 기회와 찬스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고요. 이렇게 여기 위에 링크 눌러보시면은 이제 저희 멤버들 모임방이나, 그리고 이제 저 베라 사 먹으라고 용돈 주실 분들, 이제 제가 이제 라이브도 이제 앞으로 할 거고, 멤버들 전용 라이브도 할 거고 하니까요. 제 스레드, 블로그, 텔레 채널까지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 같이 구독해놓고 필요한 분들은 같이 자료 공유하면서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론은 여기까지고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메타가, 마소가, 구글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실적은 다 잘 나왔어요. 실적은 다 예상치 상회했고요. 근데 이제 메타 같은 경우를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거는 지금 제가 이제 유료 버전 아니라서 지금 애프터장이 안 나오는데, 유료 버전은 귀찮아서 안 켰어요. 일단은 애프터장에서 지금 10% 정도까지 빠졌었거든요. 지금은 한 8%, 9%인데, 예전에 엔비디아 실적 때 아시는 분은 아실 건데, 중국 매출, 트럼프 때문에 중국 매출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 부분하고 이런 것 때문에 1번, 2번의 실적을 보여줬을 때도 그때도 하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메타도 지금 약간 비슷한 거예요. 세금을 미반영하면은, 그러니까 이번에 관세 이런 부분 때문에 세금을 반영을 안 하면은 상회를 한 건데, 이제 미국 법인세 같은 거를 이제 세금을 포함을 시키면은 마이너스가 난다는 거예요. 일회성 정도인데, 일회성인데 비현금 세금 비용이 약 159.3억 달러 정도 나온다고 해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나중에 이제 현금 납세액으로 이제 좀 크게 줄어들 전망이라고 이제 메타 쪽에서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어닝콜 중인 것도 있고 해서, 일단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현금 유출은 없는 그냥 회계상 비용 때문에 지금 일단 주가가 빠진 거다 해서, 저도 일단 정찰병원 보냈습니다. 밤새는데 잠깐 1시간 전 사이에 실적이 나와서 저도 빠르게 대응은 못했는데, 어쨌든 추후로 좀 대응해놨고요. 오늘 좀 스펙타클하게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트럼프 리딩방이 국내에서 열렸고, 이따가 또 11시에 중국과 또 회동을 하고요. 자, 한국하고는 이제 대충 협상이 다 끝났고, 이제 중국과 어떻게 하냐에 따라 틀리겠죠. 좀 전에 파월이 나왔고, 이번 달 금리 인하를 했고요. 12월에 대한 불확실성 발언에 또 나스닥은 약하락에서 끝났어요. 잠깐 나스닥 차트 보여드리면, 지금 선물 휴장 시간이죠. 그래서 멈췄는데, 어쨌든 그분이 등장하셨을 때 하락빔이 나왔다가 그랬다가 다시 말아 올려가지고 또 변동성이 좀 많이 컸어요. 그분이 뭐라고 했는지는 이제 제가 대충 공유해 드렸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뺐던 이유는 12월 금리 인하가 확실치 않다, 좀 더 봐야 된다라는 발언 때문에 빠졌고, 그리고 이제 CPI, 이제 9월 CPI 보고서가 괜찮았다,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목표치 근처에 다다랐다, 2% 근처에 다다랐다, 이런 발언 때문에 또 말아 올린 거예요. 그래서 파월 의장이 얘기한 한번 훑어보세요. 난독증 있는 분들 아는데,
귀로라도 듣는 방법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한 번씩 이런 중요한 자료 뉴스들은 한 번씩 보세요. 제발 네이버나 뭐 이런 연합뉴스 이런 데 나오는 그 대문만 대충 보지 마시고요. 이런 거는 특히 미국 소식 같은 경우는 한 번씩 읽어 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그 오선님 방송을 맨날 보는 이유도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과 어느 정도 속보 뭐 중요 뉴스 같은 거는 한 번씩 훑어놔야, 그래야 국장 때 뭘 대비하고 대응을 할지 커다란 섹터나 흐름을 미리 그래도 예측할 수가 있고 준비할 수가 있으니까 그냥 제발 흘려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일단은 그래서 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이 9% 정도 빠지고 있는 메타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근데 되게 신기하다고 해야 되나, 신기하게도 지금 제가 이거 예전에 그어놓은 선인데 지금 이 라인에 좀 있거든요. 이게 지금 681달러잖아요. 근데 지금 688달러 정도, 684달러 정도에서 머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 이때 나왔던 아랫골이 달았던 10월 6일날 정도, 지금 10월 6일날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밑에서 하방에서 받쳐는 주고 있어요. 물론 내일 본장을 가봐야 돼요. 왜냐면은 풀이랑 애프터마켓에서는 기관들이 많은 매도를 안 합니다. 프로그램도 돌지 않고 하니까는, 뭐 프로그램은 돌긴 하겠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많은 거래량이 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애프터장하고 프리는 그렇게 큰 의미를 안 둬요. 뭐 선물을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거의 본장을 위주로 두는 거지, 풀이나 애프터마켓은 거의 그냥 개인들 거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큰 가격적인 의미를 두지는 않으니까 본장 가서 이제 기관들 리포트 나오고 해석을 봐야겠죠. 지금 뭐 또 어닝콜도 아직 끝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닝콜도 해석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큰 틀은 이렇게 그어놨어요. 그어놨으니까는, 자, 이 681달러가 1차 지지고, 그리고 이제 2차 지지가 이제 600달러, 620달러고요. 그리고 뭐 여기다가 하나 더 근 다음에 여기 뭐 윗골이나 이쯤에 하나 더 글 수 있겠죠. 이쯤에. 살짝 그어볼게요. 자, 이 정도. 그러면 655달러 정도네요. 655달러. 그러니까 이제 그냥 단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 손절을 681로 잡고 들어갈 거냐, 655까지 보고 들어갈 거냐. 어차피 장투로 볼 거면 추매 라인으로 보셔도 되고요. 뭐 여기서 추매, 그러니까 만약에 아침에 하셨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 세력 평단을 잡았으니까 두 번째, 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항상 그냥 큰 틀로 내가 처음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큰 틀로 최소 3번 아니면 5번이라는 분할 매수 계획을 잡고 들어가세요. 그리고 위로도 똑같아요. 상방이 있든 없든 간에 위도 3번, 5번 나눠서 판다는 계획을 가지고 매매 버튼을 누르시는 겁니다. 그냥 진짜 여기다 띡 사놓고 내리면 어떡하죠, 오르면 어떡하죠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제일 멍청한 짓이에요. 항상 매매 버튼을 누르기 전에 대비책을 세워놓고, 그리고 실천하고, 그리고 짜는 거예요. 실천, 그냥 정찰병 보내고 나서 계획을 짜도 되고요. 어쨌든 그거는 실시간마다 틀리니까요. 뭐 이런 실적 발표 때는 정찰병 띄워놓고 하는 것도 방법이긴 해요.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대비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요즘 뭐 대부분이,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대부분이 요즘 240분 봉하고 좀 잘 맞거든요. 그러니까 4시간 봉이죠. 4시간 봉하고 좀 잘 맞는데, 자, 4시간 봉을 봐도 비슷합니다. 어차피 큰 틀로 이렇게 보는 거니까. 4시간 봉으로 봐도 1차, 2차, 3차, 4차, 5차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최악은 트럼프 빔이 나왔을 4월 달인데 지금 이 유동성이나 시장의 추세로 봐서는 이렇게 한 번에 빠질 것 같지는 않으니까 이 정도로 계획을 세워놓고 대응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또 내일이나 모레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게 또 시장이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들어갈 자리, 나올 자리, 그리고 매도할 자리까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올랐어요. 보이시죠? 이거 4시간 봉으로 보셔도 이렇게 올랐습니다. 제가 얘기하다시피 항상 결론적으로 따지면은 항상 우상향 같지만은 그 안에 짜잘한 거, 뭐 큰 거, 이런 변곡점이 항상 한 번씩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분할 매매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뭐 여기서 줄먹 좀 하고 또 여기 오면 비중 늘리고, 또 여기서 줄먹 좀 하고 또 오면 비중 늘리고, 뭐 그런 식으로 항상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물론 장투를 한다고 해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 장투도 결국에는 어느 정도의 이익 실현과 현금 확보를 해놔야지 또 이런 조정이 나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전 세계에서 돈이 무한대로 나온다고 하면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꾸준히 모으면 되긴 해요. 꾸준히 모으면 되긴 되는데, 근데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물론 소액으로 하는 거는 항상 적극 추천입니다. 이 좋은 제도가 생겼는데 이 좋은 제도를 굳이 안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종목, 지수, ETF는 소액으로 이렇게 모으면서 이런 찬스들, 변곡점들이 왔을 때 현금을 좀 더 투입을 추가해서 그래서 비중을 늘려가는 방식이죠. 그렇게 하고 또 좀 내가 생각하기도 많이 올라왔다 싶을 때 또 현금 회수하고 또 기회 오면 또 다시 비중 늘리고. 저는 이 방식을 좀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하기 귀찮다 하면 그냥 꾸준히 모으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아까 얘기한 소액처럼 꾸준히 모으다가 비중 늘리고 꾸준히 모으다가 또 빠지면 비중 늘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거를 크게 만들어 가는 거니까요. 각자의 방식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메타는 더 이상 안 빠지기를 일단은 빌고 국장을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어닝콜 중인데, 마이크로소프트도 실적은 잘 나왔는데 2% 3% 빠지고 있어요. 자, 일봉이에요. 이게 다 기존에 그어놨던 선들인데, 제가 이렇게 매물대를 그어놨다는 거는 항상 그 전에 제가 분석을 해드린 거거든요. 이 매물대를 손절밴드로 잡아라, 아니면 뭐 이 매물대를 뚫으면 더 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항상 분석을 해드리거든요. 이거 심심해서 그리는 거 아니에요. 제 라인을 보기 위해서 그리는 것도 있는데, 근데 이걸 공유해주는 이유는 여러분도 따라 그려보시고 그 자기만의 기준선을 찾아 나가시라는 거예요. 찾아 나가서 결국에는 뭐 지나고 나서가 아니라, 지나고 나서긴 한데 결국엔 이런 포인트 같은 경우 그 라인에 맞게 지지를 해주고 반등을 나오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맞췄다고 하기보단 이런 부분을 내가 알람 걸고 대비 대응을 해놓으면은, 그러면은 진짜로 어떤 변화가 생겨도 내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자꾸 연습을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렇고, 일단은 마소도 걱정하지 마소처럼 마소도 잘 갔어요. 뭐 변곡점은 있었지만은 꾸준히 우상향이에요. 느리고 재미없는 아이긴 한데, 근데 챗GPT 때문에 그 느리고 재미없는 아이가 이렇게 트럼프 빔 맞고 나서부터 쭉쭉쭉 올라왔어요. 어저께인가 그 챗GPT 이제 상장 초읽기라고 얘기해드렸죠. 그것 때문에 이제 계약한 그 부분, 계약 변동한 부분 때문에 어제 또 휩소가 나왔었고요. 자, 지금도 포스트가 나오긴 하네요. 포스트가 저거예요. 애프터장.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535달러로 지금 마이너스 2%인데요. 자, 어쨌든 상방이 없어요. 상방이 없으니까는 이제 또 내가 추매할 라인, 조정 나오면은 째려볼 라인들을 정할 수가 있죠. 뭐 아까는 메타는 추세선 안 그어놨는데, 추세선을 보면 이 추세선을 타고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위에 또 맞는 추세선이 있겠죠. 보통은 저 같은 경우는 피곤해서 목이 자꾸 잠기니까 이해해 주세요. 자, 이 추세선을 복사 붙여넣기 해서 상방이 없으니까 이 전의 고점에다가 이렇게 걸어놔요. 이 전의 고점에다가 걸어놓고, 뭐 나중에 또 이제 제가 멤버들한테 얘기했지만은 기초 강의 영상 찍어 드릴 거니까, 유료 가입한 멤버들은 제가 이 기초 강의를 한번 찍어 드릴 테니까 그때 좀 차트 하는 걸 좀 디테일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그어 놓으면, 그러면 지금 이 추세로 이 추세로 간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은 이 추세를 깨지 않으면 계속 여기 상방에서 논다는 거고, 이 추세를 깨면은 또 여기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또 깨면은 또 이렇게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니까요. 참고만 하시고. 자, 그래서 지금 535달러인데, 자, 1차 지지 라인이 여기 529달러 정도? 529달러 정도고, 그 다음이 뭐 498달러,
뭐 488, 뭐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나눠놨어요. 어차피 빠져도 올라도 그렇게 크게 움직이는 애는 아니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내일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거든요. 오늘 내일 실적 나오는 애들만 시총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시장이 춤을 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다음 주에 이제 엔비디아가 최종 끝판왕을 깨게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세 개, 마소, 구글, 메타만 해도 시총이 지금 대충만 해도요. 7, 8, 거의 10조 달러예요. 10조, 천조, 만조 정도? 그 정도 되네요. 오늘 엔비디아가 5천조를 찍었으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고요. 어찌됐든 마소도 이거 캡처해 놓으시고, 어닝콜에서 변동성이 나와서 또 520달러가 깨졌네요. 어닝콜에 뭐라고 했는지 520달러가 깨졌어요. 구글은 잘 지키고 있는데, 자, 마소도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고요. 빨리 봐야겠네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갭 있죠. 이 갭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생각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4월달만큼 그렇게 크게 빠지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이때 9월달쯤에도 한번 이렇게 빠졌다가 올라왔죠. 그러면 이 폭이 또 이렇게 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조정이, 그래서 이런 추세 라인들을 그어 놓는 거거든요. 뭐 이렇게 했다가 올라올 수도 있고요. 뭐 그거 각자 틀려요. 그러면 또 다시 그 기준선에 맞게 대비 대응을 하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소도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보시고, 그리고 4시간봉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4시간봉으로 보면, 자, 단기적으로 4시간봉 보면은 이거죠. 결국에는 아까 그 일봉으로 볼 때랑 또 틀리게, 결국에는 여기서 지금 약 대충 이쯤에서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신고가를 한번 찍었기 때문에 이 신고가를 못 뚫잖아요. 그러면은 또 빠지는 거고, 이 신고가를 뚫면 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고가 라인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이 박스를 만들기 위해서 매물을 소화하고 길을 모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이쯤 한 480불에서 490불 정도 라인이 단기 지지라고 생각하셔도 되겠네요. 4시간 봉으로 보니까 이 추세선 라인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왔다 갔다 하면서 길을 모으면서 계속 시도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시도하다가 빠질 경우, 그러니까 이 밴드에서 탈출이 나오는 경우는 좀 조심해야죠. 그러면 좀 더 하락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또 밑에도 대비를 해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박스를 그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입이 이렇게 박자박자 마르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구글입니다. 언젠가는 시총 1위를 찍을지도 모른다는 구글이요. 자, 이거 그 전에 분석해 드린 건데, 그 전에 분석한 거보다 이만큼이 올랐죠. 자, 역시나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아시죠? 이거 항상 조회수 얼마 없는 것들은 꼭 챙겨보세요.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뭐가 나옵니다. 벌써 신고가를 찍었지만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뭐가 나오니까 항상 이 조회수 적은 것들은 봐주세요. 두산 퓨어셀도 보셨죠? 항상 이 영상들을 귀찮고 재미없고 뭐 와이프 때문에 못 보고 뭐 애기 때문에 못 보고 핑계는 많습니다. 근데 이 영상 하나 봐서 1000만원, 2000만원이 벌린다 그러면 안 볼까요? 다 뼈가 되고 살이 되니까 꼭 복습하고 여러 번 보면서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어찌됐든 자, 보시면 이게 아마 이걸 그어 놓은 거면 이것도 아마 이제 예전에 제가 그어 놓은 건데, 자, 이 매물대를 뚫었다가 빠졌잖아요. 트럼프 비빔 때문에 빠졌잖아요. 근데 이 매물대 다시 뚫고 날아가게 되잖아요. 이렇게 날아가게 되잖아요.
날아가게 되니까는 이런 매물대, 그러니까 고비라고 제가 얘기하는 이런 매물대를 뚫냐 못 뚫냐, 그리고 지지라인, 그러니까 결국엔 이 기준선들을 계속 그려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갭 같은 거, 이런 갭 같은 거 체크하고요. 항상 잔소리만 맨날 넣는 것 같아서. 자,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새로운 박스를 만들었어요. 이제는 큰 일이 없는 이상은 이 210 라인을 안 오고 이 박스에서 놀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갭 조정이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 박스에서 놀 수도 있거든요. 지금 포스트는 290이죠. 일단은 뭐 아까 80에선가도 또 새로운 평단을 만들었는데, 자, 그러니까는 새로운 박스를 만들 수 있으니 그 박스 라인을 지지한다고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뭐 일봉으로 잠깐 쳐드리면 그냥 뭐 어쨌든 이 갭이에요. 이 갭에다가 그냥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윗꼬리 아랫꼬리 이런 갭에다가 그냥 툭툭 그은다고 생각하세요. 어차피 제가 말했지만 매번 얘기하지만 정답지는 아니에요. 그냥 이런 과거에 대한 흐름에 내가 대비하고 예측해보자는 거예요. 똑같아요. 자, 지금도 이렇게 올랐죠. 내일 뭐 지수가 빠지든 뭐가 됐든 그러면 결국에는 이 종가 끝났던 부분에 단기 지지선, 단기 조정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눈 뜨자마자 실적 좋고 뭐 어닝콜 좋고 해서 샀다 치면은 그러면 지금 뭐 1번, 뭐 2번, 뭐 3번, 맥심 4번, 여기 진짜로 동길이 얘기한 여기까지 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하면 돼요. 어차피 저는 빠르면 4, 5년, 오래 걸리면 뭐 10년이라고 해도 어쨌든 결국엔 AI의 최종 승자는 구글이 되지 않을까라는 저의 내피셜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는 참고하시고. 자, 메타는 끝난 것 같고 마소랑 알파벳이 지금 어닝콜 중인데 마소는 약간 말아 올려서 521까지 갔고 구글은 아직 290 보이다시피 이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대응하시고 미는 모르는데 제가 저 영상 아까 이 영상 찍을 때도 제가 얘기했어요. 조만간 300이 넘을 거라고. 이 300이 넘으면 새로운 세상이 열릴지도 모른다고. 영상 보세요. 아닌가? 맞을 거예요. 제가 분명히 그 얘기 했어요. 아무튼 보세요. 없으면은 댓글 거세요. 자, 어쨌든 300불 넘으면 새로운 세상이 열릴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한 지 지금 한 달밖에 안 됐어요. 물론 그때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한 거지만 어쨌든 그러니까는 뭐 얘기하려고 했죠? 아무튼 영상은 꼭 봐라 이거고. 자, 그래서 이제 아이고 벌써 영상을 30분이나 찍었네요. 자, 그래서 자, 이것도 240분봉을 볼게요. 자, 어쨌든 지금 포스트는 여기 있으니까 포스트까지 좀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지지하고 제가 아까 얘기한 이제 밴드를, 자, 여기 갭 있죠? 그러면 이 밴드를 만들 수도 있어요. 이쁘게 할까요? 자, 이쁘게 하면은, 자, 저기 이제 점프를 했으니까, 자, 여기, 결국에는 단기로 본다고 해도 이 두 밴드에서 지지를 하면서 300달러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를 계속 움직이겠죠. 어쨌든 300달러를 넘는 게 아마 의미적으로 좀 클 거예요. 그래서 300달러를 제가 계속 강조를 한 거고, 그래서 저도 오늘 새로 평단 280달러 다시 잡은 이유가 그거예요. 여기까지 산다는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1번, 2번까지 산다는 생각으로. 뭐 여기 내려가면 어떡하냐고? 또 먹으면 되죠. 어차피 제 평단은 저쪽 아래에 있는데 뭐 상관없잖아요. 새로운 평단을 만들어서 또 물량을 더 늘리고 하는 거니까요. 저도 구글이 이렇게까지 좋을 거라는 생각을 그 전에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서 물량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물량을 다시 늘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또 새롭게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자, 뭐가 됐든 빅테크들이 실적이 이제 시작됐고요. 정말 이제 메인 DC죠. 메인 DC들이 이제 실적이 시작했고, 최종 끝판왕 엔비디아까지 끝나면 거의 웬만한 거는 이제 끝난 거긴 한데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건 앞으로 3-4시간 있다가 CC와 TC가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시장이 대의장도 그렇고 국내장도 그렇고 많이 흔들릴 거예요. 하지만 흔들릴 땐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냐? 준비된 자만. 아시겠죠? 아, 이거 영상 제가 생각할 때 이것도 높은 화질로 안 해놓은 것 같긴 한데 이거 자꾸 까먹어서 죄송해요. 높은 화질로 해야 되는데 일단은 높은 화질로 뽑아는 볼게요. 항상 그래서 준비가 되셔야 돼요. 준비가 돼야지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거. 그 준비는 영상, 복습 이런 데서 나오니까 항상 하세요. 저처럼까지 하라고도 안 해요. 어느 정도 뭐 하루에 한두 시간, 뭐 욕심나면 두세 시간 이런 목표를 잡고 꾸준히 해보시라니까요. 실력이 안 늘잖아요. 주식하지 마세요. 진짜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런 노력도 한 번도 안 해요. 그냥 틈날 때마다 뭐 10분, 5분 계좌 한번 열어보고 빨개요, 파래요, 왜 올라요, 왜 내려요. 그럴 거 할 거면 투자를 하지 마요. 그냥 지수나 ETF 모으라니까요. 마음 편하게. 왜 혼자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걸 합니까? 근데 그런 거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시간을 만들어서 해야 돼요. 아니 하다못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격증 공부를 해요. 자격증 공부를 하는데 쪽집게 문제집을 누가 추천해줬어요. 그거는 거의 100%를 합격을 시켜준대요. 근데 이것도 하루 이틀 아니면은 시험이 어려우면 일주일은 문제랑 답은 외워야 되잖아요. 그래야 시험장 가서 풀 거 아니에요. 이 문제집에 문제가 만약에 이 시험에 10개 문제가 나오는데 이 문제집에 10개밖에 없겠습니까? 비슷한 문제로 100개든 50개든 있을 거 아니에요. 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운전면허 필기시험 봐봤잖아요. 풀든지 외워야 될 거 아니에요. 풀지 않더라도 외우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답을 알아야 쓰죠. 아, 이 문제는 이런 답이라는 건 알아야 쓸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백날 주면 뭐예요? 시험 열리면은 그때 돼서야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찾고 있으니까. 공부를 해놔야지 시험을 볼 때 시험을 볼 거 아니에요. 본인 자식들은 공부하라고 하면서 왜 본인들은 공부를 안 합니까? 물론 총각 처녀분들은 아직 그런 건 없지만 다 어렸을 때 듣던 얘기잖아요. 똑같아요. 내가 하는 만큼 느는 거니까. 자, 영상 또 길어지네요. 아무튼 복습합시다. 복습 많이 해서 남 주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텔레 채널이나 팀방에다가 올려놓을게요. 자, 참고들 하시고, 자, 국장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